네, 안녕하세요. FSA죠. FSA 과목을 맡은 저는 신현철입니다. 강의 과목이 이제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FRA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됩니다.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하면은 이 범위는 더 넓어요. 리포팅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과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로 바뀌었습니다. FSA 과목이 되겠고요. 저는 이렇고요. 강의 시간은 한 토탈이 한 30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에저 교재고요. LOS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면은 뭐 수업 목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을 보면은 순서대로 16에서부터 이제 27까지가 있어요. 16에서 27까지가 있는데 이제 강의 순서가 물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쭉 내려가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고민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16 Introduction to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여기 기본되는 얘기죠. 이걸 first 처음 하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theorem 이론 위주의 이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이 회계 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낯설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보충을 넣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Accounting Cycle Process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원리에서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회계의 원리를 듣지 않았다면 이 강의를 2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뭐 전혀 다른 데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물론 뭐 충분히 내가 회계 원리를 많이 들어서 자신 있다라면 뭐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두 강의를 심도 있게 여기서 다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understanding 개념 나오잖아요. understanding income statement, understanding balance sheet, understanding 뭐 cash flow statemen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인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건 뒤에 해요. 우리 중국회계 순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우리 이 FSA 교재만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Financial Analysis Technique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ALCPA 과정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ALCPA의 그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했을 때 한 140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주로 이제 재무비율 분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는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느끼겠습니다만은 이 FSA 이 책 교재도 두껍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이드는 주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을 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유동성 비율이다, 안정성 비율이다, 수익성 비율이다, 활동성 비율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게 애널리스트들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벤토리로 들어가고요. 인벤토리라는 것은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있을 제자 창고 고자니까 창고에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이 기업을 나눌 때는 한 3가지 기업으로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제조기업. 우리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이죠. 제조기업. 그 다음에 이제 상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기업. 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떼워서 일종의 유통기업입니다. 떼와서 마진을 얹어서 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인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재고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서비스 기업. 서비스 기업은 인벤토리는 없죠. 요거는 인벤토리가 있다.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재고 자산을 파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건을 만들어 팔든 우리가 어디서 싸게 띄어서 팔든 파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이제 들어갑니다. 5번째로. 자, 재고자산이 들어가지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제조기업 이제 한번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제조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상장기업도 보면 뭐예요? 증권에서 상장, 대출 80%가 다 제조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기업은 궁극적으로 제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원재료를 투입해서, 그 다음에 제공품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 상태,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요. 물론 제품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원가죠. 원가, 코스트. 근데 그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이 FRA, 다시 말해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배우지를 아니하고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는 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제조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물건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공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물건을 만드는 어떤 생산 라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걸 운반하는 뭐 차량 운반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집기 비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형 자산을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면 유형 자산의 그 덩어리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 다시 말해서 long-lived asset, 유형 고정 자산, 그죠? long-lived, 오래 있는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인벤토리는 팔기 위한 것이고, 요 long-lived asset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산이에요, 그죠? 얘는 팔기 위한 자산, 얘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산. 그래서 long-lived asset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나중에 흔히 이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PE라는 표현을 씁니다. property, 재산이라는 뜻이죠. plant, 공장이라는 뜻이죠. equipment, 장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래서 PPE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long-lived asse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non-current liability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자산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부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채를 배우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연스럽게 자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on-current liabilities, liability가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ncome tax라는 게 존재해요. income taxes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래서 요거 인벤토리 배우고 long-lived asset 배우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배우고 long-lived asset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non-current liability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come taxes를 배우게 되면은 굵은 게 끝나는 거예요. 굵은 게 이게 굵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네 개가 22, 23, 25, 24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해로 들어갑니다. understanding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understanding income statement.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를 이해를 하고, balance sheet을 이해를 하고, balance sheet은 옛날에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상법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혼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뭐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바뀌어져. 네,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그냥 현장에서 혼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계학을 배우는 사람은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이미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밸런스 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해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면은 큰 그림은 다 맞춰지는 것이다. 나머지 26, 27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응용이에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게 되는데 그 퀄리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12, 13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2, 13은 비중이 크지 않은 거니까 사실상 뭐가 중요하다? 인벤토리, long-lived asset, income taxes, non-current liability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ing income statement, understanding balance sheet, understanding cash flow statement 이렇게 배우면 큰 줄기는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요거 약간의 애플리케이션 응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FSE 과정은 총 30시간 내에 맞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진행할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하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아마 이 과목을 패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뭐 가벼운 주제로 Introduction,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inancial Reporting 하는 그 기준, 스탠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초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Introduction to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SA에 대한 안내입니다. FSA. LOS 위주로 배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하고 같이 볼 것입니다. 교과서 이제 중요한 이 교과서를 다시 말해서 이 슈에즈 교재를 리딩 그 16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을 읽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나중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뒤에 LOS가 요약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FSA 과목은 레벨 1, 레벨 2 여기 두 개 존재하게 돼요. 레벨 3는 뭐 약간 응용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퍼센티지를 보면 한 20%, 13에서 19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공부 비중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20% 웨이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도 그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우리 레벨 1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급 회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례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회계. 연결회계는 우리가 영어로 consolidation 이렇게 표현해요. consolidation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IFRS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만 각각 개별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다. 경제적 실질은 실질이 같은 회사들은 이제 묶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결회계의 개념이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이죠. IFRS에서. 라든지 또 우리는 이제 펜션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펜션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펜션 어카운팅. 연금 얘기예요. 이런 부분. 해서 몇 개, 한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특수 주제를 가지고 레벨 2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재무회계의 큰 분야는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